자, 오늘은 우리가 그 경우의 수에서 저번 시간에 그 여러 가지 순열을 했었잖아. 오늘은 그 조합을 들어갈 건데. 자, 우리가 1학년 때도 조합, 컨비네이션을 배웠지. 자, 1학년 때 배웠던 컨비네이션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게 컨비네이션이었고, 자, 우리가 이게 확률 통계에서 배우는 조합은 일단 중복 조합이라는 거 하나를 배울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를 뽑는 거야. 이게 저번 시간에 했었던 중복 순열이랑은 조금 다른 게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뽑아서 그거를 나열하는 게 중복 순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중복 순열은 내가 기호로 나타낼 경우가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읽을 때, 풀 때, 얘가 중복 순열이야 라고 하고 기호를 쓸 일은 없다라고 했었지. 그냥 나는 경우의 수 푸는 원칙에 따라서 그 중복 순열은 그냥 개념 자체를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 조합은 내가 문제를 읽고 반드시 중복 조합이라는 걸 1차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 그거를 인지를 하고 나서 걔를 기호로 써야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중복 조합은 일단은 기호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H라고 나타내.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얘가 N이 오고 내가 뽑는 전체 개수가 뒤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HR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R의 값이 앞에 있는 N보다 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NHR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 걔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지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A, B, C 세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말로 써보면 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글자가 있겠지. 그럼 나는 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네 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네 개를 선택하기만 할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거 네 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A, B, C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3의 4승. 이거는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뽑아서 나열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올 때랑 여기 A가 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쓰는 게 중복 순열이고 자, 우리는 중복 조합이라는 거는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네 개를 뽑으면 A를 네 개를 뽑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세 개, B 하나를 뽑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중복 순열이랑 차이는 뭐냐면 중복 순열은 똑같이 A가 세 개, B가 하나여도 얘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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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로 배열을 하냐 A, A, B, A로 배열하냐 A, B, A, A로 배열하냐 얘네들을 다 다르게 세는 거를 중복 순열이고 우리는 이 경우는 어차피 다 똑같이 A가 세 개, B가 하나기 때문에 얘네는 다 같은 하나로 보는 게 중복 조합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 자, 내가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A 세 개, C 하나를 뽑을 수도 있고 A 두 개, B 두 개를 뽑을 수도 있고 뭐 B 두 개, C 두 개를 뽑을 수도 있고 C 네 개를 뽑을 수도 있겠지. 이 중간에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셀 건데 내가 이거를 그때마다 하나씩 다 세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셀 수 있을까를 생각했더니 어차피 나는 배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A가 몇 개 뽑히고 B가 몇 개 뽑히는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A를 몇 개 뽑을지, B를 몇 개 뽑을지, C를 몇 개 뽑을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A를 내가 4개 뽑았잖아. 그러면 A를 4개 뽑았으니까 A를 4개 뽑았으니까 동그라미 4개로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A를 4개 뽑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밑에 거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A를 3개 뽑고 그럼 A한테 동그라미 3개를 줘. 그럼 A를 3개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B 자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주면 A 3개, B 자리에 동그라미 하나 있으니까 B를 하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A 자리에 동그라미 3개 주고 여기 C 자리에 동그라미 하나를 주면 A를 3개, C를 하나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밑에 있는 얘는 A 자리에 동그라미 2개, B 자리에 동그라미 2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자고 했더니 여기에서 이거 잘못 쓰면 여기 간격이 얘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잘못 쓰면 이게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A 자리랑 B 자리랑 C 자리를 뭔가 구별할 수 있는 구분선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 구분선을 이렇게 세워서 아, 이 짝대기, 첫 번째 짝대기 앞에 들어온 거는 다 A 걸로 생각하고 짝대기와 짝대기 사이에 들어와 있는 동그라미의 개수는 B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의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의 개수를 C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A, B, C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짝대기, 구분선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얘네가 뒤죽박죽이 안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A, B, C를 구별할 수 있는 구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맨 앞에 오는 동그라미의 개수를 A로 보면 되고 두 번째 들어오는 동그라미의 개수를 B, 세 번째 들어오는 동그라미의 개수를 C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짝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아, B 2개, C 2개 뽑았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는 없고 B도 없고 그 다음에 C를 4개 뽑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잘 봤더니 얘는 맨 앞에 동그라미가 4개, 그 다음에 짝대기 2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얘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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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동그라미, 선 이렇게 배열돼 있고 얘는 동그라미 3개, 그 다음에 선, 선, 동그라미 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선, 동그라미, 동그라미, 선 이렇게 돼 있어서 얘네들을 다 봤더니 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동그라미는 4개야. 다 똑같이 4개고 구분선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에 얘네들은 뭐랑 똑같냐면 여기 있는 이 경우의 수는 동그라미 4개와 그 다음에 구분선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자, 이 순서대로 배열되면 A가 4개 이렇게 보면 되고 얘네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런 배열이 나온다라고 하면 A 2개, B 2개, C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결국에는 동그라미 4개와 구분선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동그라미는 왜 4개냐? 내가 여기에서 4개를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가 4개인 거고. 자, 구분선은 왜 2개냐? 내가 여기에서 서로 다른 3개거든? 그럼 내가 이거 3개 영역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구분선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3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선은 여기에서 하나를 뺀 2개의 구분선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나는 구분선 2개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다. 그래서 얘를 동그라미라고 취급을 하고 구분선은 여기 3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운데 들어가는 선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선 이렇게 2개랑 동그라미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자, 그러면 얘 경우의 수를 써보면 6팩 나누기 그 다음에 4팩, 2팩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얘가 6팩 나누기 4팩, 2팩인데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4개랑 짝대기 2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2덩어리, 2종류밖에 없을 때는 컨비네이션이랑 기호가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냐면 6 컨비네이션 4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치? 기호랑 똑같지. 물론 6 컨비네이션 2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6C 또는 6C4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4는 왜 4냐? 말 그대로 동그라미가 4개여서 산 거야. 내가 선택하는 게 4개를 선택하니까 여기가 4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6은 여기 4와 2가 합쳐진 거잖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4와 2가 합쳐진 건데 그 2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분선의 개수에서 나온 거야. 그럼 구분선은 왜 2개냐? 애시당초 주어져 있는 게 서로 다른 3개니까 3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서로 다른 3개였는데 걔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분선은 하나 적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를 내가 일반화 시켜보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럼 서로 다른 n개니까 구분선은 몇 개가 필요해요? 구분선은 n-1개의 구분선이 필요한 거고
자, 여기에서 R개를 택한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의 개수는 R개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R개를 선택하니까 여기는 R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선과 동그라미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여기 앞에 오는 거는 구분선과 동그라미 개수의 합이 여기에 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동그라미는 R개, 그 다음에 구분선은 n-1개 해서 이렇게 와. 여기까지 공식은 이해됐지? 그럼 공식이 이해됐으면 우리가 얘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뭐 구분선 동그라미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공식화 시켜서 외울 거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거는 여기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여기 있는 R은 그대로 여기 쓰면 돼. 그대로 R.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거는 2개 더해서 하나 빼면 된다. 그 하나 빼는 거는 구분선 개수 셀 때 하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구분선 이런 거 떠올릴 필요 없어. 그래도 니네가 공식을 처음 배우는데 선생님이 이해도 시키지 않고 그냥 이거야 그냥 외워서 풀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고 아 공식이 저렇게 나왔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문제를 직접 풀 때는 H로 표현해서 얘를 하나의 그냥 공식처럼 우리가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공식처럼 머릿속에 공식화 시켜서 H는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뒤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컨비네이션 앞에 들어오는 거는 더해서 하나 뺀 걸로 바꿔서 써준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쓰는 거예요. 얘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쓰는데 뒤에 숫자는 그대로 쓰고 앞에 숫자는 더해서 하나 뺀 6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 조합은 1번 H로 나타내는 게 먼저야. H로 나타내야 얘를 공식화시켜서 C로 표현할 수 있고 C로만 표현하면 우리가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자, 2번째.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결국에 여기에서 얘네들의 배열 순서는 내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뭐랑 똑같냐면 A, B, C에 들어가는 동그라미의 개수를 지정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동그라미라고 썼지만 이번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쓸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A를 4개 뽑은 거고 두 번째는 A를 3개, B를 하나. 세 번째 케이스는 A 3개, 그 다음에 B를 1개. 자, 마지막 케이스는 C를 4개 뽑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얘는 뭐를 푸는 문제랑 똑같냐면 A를 X개를 뽑는다라고 하고 내가 B를 뽑는 개수가 Y개라고 하고 C를 뽑는 개수가 G라고 이렇게 두면 결국에 나는 X와 Y와 G를 합쳐서 총 몇 개? 4개. 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똑같지.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부정 방정식 주어주고 야, x, y, g에는 분수는 못 들어가. 그 다음에 개수니까 음수도 못 들어가. 여기에는 0부터 정수만 쓸 수 있어. 자, x, y, g 해 좀 구해봐 라고 하면 400, 310, 301, 뭐 220 이렇게 다 셀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뭐를 찾는 거랑 똑같다? 정수의 개수를 찾는 거랑 똑같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x가 4고 bc가 0이면 4,0,0,0이라는 해는 AAAA로 매칭이 되는 거고 내가 이 방정식의 해 중에 3,1,0이라고 쓰면 A 3개, B 하나를 뽑은 거고 자, 내가 3,0,1이라고 쓰면 A 3개, C 하나를 이렇게 뽑은 거야. 결국에 얘를 만족하는 이 정수해의 순서쌍의 개수가 곧 뭐랑 똑같다? 중복 조합이랑 똑같다. 자, 여기에서 이 단어에 꽂히면 안 돼. 선생님 조합은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왜 순서쌍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순서가 없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A, A, B, B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B, A, B 얘네들을 다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순서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정수해, 해 방정식 해의 순서쌍은 여기 A가 3개, B가 1인 거랑 A가 3개, C가 1인 거는 다른 거잖아. 얘도 엄연히 B가 하나 뽑힌 거고 C가 하나 뽑힌 거니까
방정식의 해 입장에서는 다른 순서쌍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순서쌍의 하나의 글자인 거지. 여기 순서에 꽂히면 안 돼. 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이 정수해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개수기 때문에 뭐는 못 들어간다? 음수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음이 아닌 정수해의 순서쌍이랑 같은 개념이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거를 여기 밑에다가 다시 일반화 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방정식의 해 개수를 세는데 그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어야 되냐면 반드시 1차 방정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지수의 개수는 글자 앞에 곱해진 숫자야. 개수가 다 1인 1차 방정식. 개수가 다 1인 1차 방정식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물어본다. 그럼 걔는 중복조합이라고 아예 그냥 머릿속에 박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거를 매칭을 했잖아. 여기 중복조합은 니네가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렵지 않게 넘어가려면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 이해 과정을 끄집어내면 안 돼. 그냥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거를 그냥 이해했으면 그냥 이 문제는 중복조합이야 라고 하고 그냥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개수가 1인 이러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그냥 중복조합이다 라고 그냥 바로 매칭시켜서 그냥 기억해버리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해가 아까 이 문제랑 똑같잖아. 그럼 내가 얘를 H로 나타내면 얘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니까 기호로 나타내면 3H4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건 알았어. 그래, 1차 방정식에 개수가 1인 이러한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중복조합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내가 H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 앞에 뒤에 들어가는 숫자를 정확하게 써야겠지. 그냥 그대로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미지수의 개수를 여기에다가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등호 왼쪽에 있는 글자 개수를 앞에다가 쓰고 등호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뒤에다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중복 조합이 H를 C로 나타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음이 아닌 정수의 1차 방정식의 개수가 1인 순서쌍을 물어보는 거는 H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돌아가야 돼. 자, 옆에 있는 예제를 봅시다. 자, 예대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5다. 자, 음이 아닌 정수의 1차 방정식이고 개수가 모두 1이니까 h로 나타내. 그냥 등호 오른쪽에 있는 숫자 그대로 오른쪽에 쓰면 되고 좌변에 있는 글자 종류의 개수를 왼쪽에다가 쓰면 돼. 그럼 이걸 썼잖아?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 컨비네이션으로 바꿔. 뒤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앞에는 더해서 하나 빼는 거야. 7 컨비네이션 5. 근데 우리가 컨비네이션은 뒤에 있는 숫자가 작은 게 좋으니까 7 컨비네이션 2로 다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에서 음이 아닌 정수해라는 걸 선생님 범위로 나타내보면 x가 0 이상, y도 0 이상, g도 0 이상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이번에는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어. 양의 정수해를 물어본대. 그럼 내가 이거를 식으로 다시 써보면 x, y, g의 합은 5야. 자, 양의 정수해니까 범위를 쓰면 x에 1부터 넣어야지. 자, y에도 1부터 넣어야죠. g에도 1부터 넣어야 되는 거. 자, 얘는 정수해 1차 방정식 개수 1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거를 h로 나타내려면 음이 아닌 정수해, 즉 x, y, g의 범위가 0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h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얘는 1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h로 못 나타내. 이해됐어?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범위를 0으로 바꿔줄 거야. 그럼 내가 얘를 0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죠.
0으로 바꾸는 방법은 얘를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되지. 그러면 x 빼기 1은 0 이상, y 빼기 1은 0 이상, g 빼기 1은 0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보시면 돼요? 치환하면 돼. 얘를 x 프라임으로, 얘는 y 프라임, 그 다음에 얘는 g 프라임으로 이렇게 치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를 다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으로 치환한다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는 넘기면 x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주면 되고 y 빼기 1을 y 프라임으로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y는 y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더해주면 g는 g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우변의 숫자는 5라고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범위는 아랫줄로 바꿔주시면 되지.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x 프라임은 0 이상, y 프라임 0 이상, g 프라임은 0 이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따라오고 있지? 그냥 치환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1, 1, 1은 오른쪽으로 넘겨. 그럼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은 얼마로 바뀌어요? 2로 바뀌지. 그리고 x 프라임 0 이상, y 프라임 0 이상, 그 다음에 g 프라임 0 이상인 정수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완벽한 조건을 맞췄으니까 h로 나타낼 수 있어. 등호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우변에 놓고 좌변에 있는 글자의 개수를 왼쪽에 넣어 자, 컨비네이션으로 바꾸겠습니다. 뒤에 숫자는 그대로, 앞에는 더해서 하나 빼면 4 컨비네이션 2. 6을 답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 이해됐지? 자, 그래서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범위, 치환해서 범위를 다 조절을 해서 쓰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매번 이렇게 치환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치환하지 않고 바로 범위를 조절을 할게요. 서술형은 이렇게 쓰면 돼, 치환해서. 자, 객관식으로 풀 때는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범위 빼고 다 만족했어. 1차 방정식이지, 개수 1이지, 다 만족했어. 자,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1 이상, 1 이상, 1 이상인 거야.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나는 한 개는 줘야 돼. 나는 안 받으면 안 돼. 나는 무조건 하나는 줘. 그래서 얘한테 미리 한 개를 줘버려. 나는 얘네들한테 합해서 5개를 줘야 되거든. 근데 X가 자기는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줘야 된대. 그러니까 얘한테 한 개를 미리 줬어. 그럼 미리 주면 나는 이제 총 5개 줘야 되는데 얘한테 하나 줬으니까 이제 추가로 4개만 더 주면 되죠. 그치?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 줬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상관없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이번에 Y도 자기는 하나는 무조건 줘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 미리 하나 줘. 자, 너 하나 미리 갖고 가. 그러면 나는 이제 추가로 3개만 주면 되는 거고 Y도 미리 하나 갖고 갔으니까 너도 이제 안 줘도 상관없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G도 나도 하나 줘야 돼. 미리. 그럼 미리 하나 줘. 그러면 2개 남지. 그 다음에 얘도 미리 하나 줬으니까 너도 이제 안 줘도 되지?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진 글자 좌변 개수 3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우변은 숫자 2로 바뀌고 범위도 0 이상으로 다 바뀌잖아. 그래서 얘는 뭘로 바꾸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3H2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하나씩 다 치환하지 않고 얘네가 달라고 하는 개수를 미리 다 줘버리는 거야. 하나 다 주고 2개로 바꾼 다음에 H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길게요. 자, 뒤로 와서 문제 1번 봅시다. 자, X, Y, G를 합쳐서 14야. 자, 1차 방정식의 미지수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의 정수해를 물어봤으니까 중복조합 H로 나타내는데 범위를 0 이상으로 바꿔줘야 돼. 바로 바꿀게요. 자, 얘는 하나 미리 달라 그러고 얘는 3개 미리 달래. 얘는 4개 미리 달래. 그럼 미리 달라고 하는 개수 다 줘버려. 그러면 7개, 8개는 다 줘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개 남아요? 8개 미리 주면 6개 남겠지? 그리고 얘네가 원하는 최소한의 개수는 미리 줬으니까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완벽한 H로 바뀌었지? 우변에 있는 숫자 오른쪽에 좌변에 있는 글자 개수 왼쪽에 3H6.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 컨비네이션으로 바꾸고 앞에만 더해서 하나 빼면 8 컨비네이션 6이니까 8C2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서술형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얘를 왼쪽으로 넘긴 거를 치환해서 쓰는 거야. 아까 한번 보여줬으니까 서술형을 쓸 수 있을 거야. 얘 넘겨서 y 빼기 3을 y 프라임, 넘겨서 g 빼기 4를 g 프라임이라고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문제 2번 별표 치시고 어려운 건 아닌데 실수 많이 하는 문제야. 나 실수하는 포인트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5 자연수 중에서 2개는 짝수고 그 다음에 3개는 홀수여야 돼. 그러면 A, B, C, D 중에서 2개는 짝수, 3개는 홀수여야 되잖아. 그러면 짝수는 어떻게 표현하냐? 만약에 A, B가 짝수라고 하면 짝수는 EX, EY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죠. 자, C, D, E가 홀수라고 하면 얘는 2P 더하기 1, 그 다음에 D는 2Q 더하기 1, 그 다음에 E는 2R 더하기 1로 나타내면 되지. 자, 근데 여기서 자연수거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X에 뭐부터 넣을 수 있어? 1부터 넣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중복 조합은 범위가 0부터야지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얘가 1부터면 내가 치환하고 나서 범위를 다시 조절해줘야 돼. 그래서 이 자연 짝수를 EX 더하기 2라고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X에는 0부터 넣어도 되지. 그래서 EX라고 하면 안 돼요. 해도 돼. EX라고 쓰면 X 범위가 1 이상이라고 써주면 되고 이렇게 쓰면 X 범위를 0 이상으로 써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범위를 다 0 이상으로 아예 초장부터 맞추기 위해서 다 이 짝수는 EX 플러스 2, EY 플러스 2라고 쓸게요. 자, 여기 홀수도 내가 2P 빼기 1이라고 쓰잖아? 그럼 P에 1부터 넣을 수 있지. 왜냐면 C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여기 0 넣으면 음수되잖아. 그러니까 P에 1부터 들어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홀수를 이렇게 쓴 거야. 홀수 이렇게 쓰면 여기 0부터 들어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홀수는 2P 플러스 1로 쓸 수도 있고 2P 빼기 1로 쓸 수도 있는데 범위가 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P는 0 이상, Q도 0 이상, R도 0 이상이라고 범위가 맞춰지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X는 0 이상, 그 다음에 Y는 0 이상이라고 범위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저기 A 자리에 EX 더하기 2, 그 다음에 B 자리에 EY 더하기 2, C 자리에 2P 더하기 1 다 집어넣어. 그래서 15다라고 이렇게. 자, 방정식 풀듯이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 여기 4, 5, 6, 7 넘겨. 그럼 8 남나요? 자, 양변 2로 나누면 X 더하기 Y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R로 바뀌고 얘는 4로 바뀐다. 자, 1차 방정식의 미지수의 개수는 다 1이고 정수면서 0 이상의 정수니까 H로 그대로 나타내시면 돼요. 자, 뒤에 있는 숫자 그대로 여기에다가 쓰고 앞에 있는 글자 개수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이거 짝수 홀수 하는 거 한두 번 하면 이거는 안 틀리거든? 짝수 홀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얘는 한두 번 하면 안 틀리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틀리냐? 여기서 틀려요. 자, A, B, C, D 이 중에서 2개는 짝수, 3개는 홀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A, B, C, D 이 중에 누가 짝수인지부터 정해줘야 돼. 이거는 선생님 그냥 임의로 A랑 B가 짝수라고 설정하고 식을 세웠지만 A랑 B가 짝수일 수도 있고 A, C가 짝수일 수도 있고 D랑 E가 짝수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앞에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누가 짝수고 홀수인지부터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저기 A, B, C, D 5개 중에서 짝수가 될 놈 2놈을 고르면 남아있는 3명은 자동으로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5명 중에 짝수 될 놈 골라주고 뒤에 방정식 세워야 돼. 그러니까 앞에 5 컨비네이션 2가 곱해져야 돼. 그래서 대부분 다음 시간에 시험 보면 꼭 한두 명은 나와.
얘만 답으로 쓴 놈들 나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기 앞에 누가 짝수고 홀수인지부터 먼저 정해줘야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3번. 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주어져 있네.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해의 순서쌍을 구하여래.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야? 얘가 문제죠? 왜? 미지수의 개수가 1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H로 못 나타내.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거 2개 소거해서 얘부터 처리할 거야. 그럼 2씩 빼면 저기 W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위에서 밑에 거 빼면 이 W는 뭐라고 나와요? 14. 자, 따라서 W는 얼마가 나와? 7이 나와. 아, 14가 아니죠? 2개 빼면 4죠, 4. 그래서 W는 뭐가 나와요? 2가 나와. 그럼 내가 W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W는 정해졌어. 그냥 2로 고정된 거고 이거 여기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X, Y, G의 합은 8. 그 다음에 음하는 정수의 H 얼마? 3H 8이다. 계산을 생략할게요. 자, 4번은 방정식이 아니야. 부등식이야. 자, 미지수의 개수는 다 1로 맞춰져 있지. 그 다음에 음아닌 정수의 범위도 맞춰져 있죠. 다 괜찮은데 제가 부등식이어서 문제야. 그럼 나는 어떻게? 방정식으로 바꿔. 자, 얘는 합해서 4, 2한테 음아닌 정수이니까 0부터 가능해서 얘는 합해서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렇게. 그러면 방정식 5개로 바뀐 거고 H로 5번 바꾸면 돼. 그럼 얘는 방정식 개수 1, 1차 방정식 음아닌 정수의 모든 조건이 맞췄어. 그럼 얘네는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H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등호 왼쪽이 미지수의 개수는 4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에는 다 4라고 쓰시면 되고 자, 여기 뒤에 쓰는 거는 우변에 있는 숫자를 쓰는 거니까 우변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방법. 자, 중요한 건 2번째 방법이에요. 2번째 방법이 왜 중요하냐?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10이라고만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서 내가 H가 몇 개 생기겠어? 11개 생기겠지. 그럼 내가 계산해야 되는 콤비네이션을 무려 11번 계산해서 더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첫 번째 방법은 계산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진다. 2번째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자, 얘네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 자, 오른쪽은 4죠. 맥시멈 4.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4. 자, 여기에 선생님이 알파벳을 하나 더 집어넣고 등호로 바꿔서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꿨어? 여기가 맥시멈 4지.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정수값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에다가 글자 하나 추가해서 등호로 바꿔.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의미 아닌 정수해를 찾는다 라고 생각하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케이스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자, 얘 정수해를 찾는 거를 케이스를 분류해서 A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정할 거거든. 자, A가 0이면 얘네 합한게 4가 될 거고 A 값이 1이면 얘는 3이고 2면 2, A가 3이면 합은 1이고 A가 4면 합이 0이야. 여기 봤더니 얘랑 똑같지 않아요? 얘네 더한 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구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구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정수해가 쟤랑 똑같은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쓰면 돼? 이 방정식의 개수가 그냥 얘랑 똑같은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4일 때 얘는 0이 되는 거고 A가 3이면 얘는 1이 되는 거고 A가 2면 2, A가 1이면 3, 0이면 4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방정식의 순서쌍이랑 똑같아서 OH4라고 바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H 한 번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 2번째 방법 반드시 익혀서 와야 돼.
이거 선생님 설명할 때는 이해를 해도 혼자 할 때 또 왜 이러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글자 4개고 부등식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글자 하나 추가해서 방정식으로 그냥 바꿔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이런 실수를 많이 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얘를 물어봤다라고 칩시다. 자, 음안이 정수해야 1차식이야, 개수 다 1이야. 모든 게 괜찮아. 뭐만? 부등호만 문제야. 그럼 나는 이 부등호를 뭘로 바꿔서 등호로 바꿀 수 있다. 자, 부등호를 등호로 바꾸려면 여기 있는 좌변 왼쪽에다가 뭐 하나 추가한다? 글자 하나 추가해준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오른쪽에 쓰는 건 아까 선생님 뭐 쓰는 거라고 그랬어? 부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야. 여기 쓰는 거는 뭘 쓰냐면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여기다가 쓰는 거야. 쟤는 4 이하니까 최대값이 4라서 4를 쓴 거고 얘는 6 미만이잖아. 그럼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정수 최대값은 5가 되겠죠. 여기 실수 많이 해.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래서 항상 선생님 실수 많이 하는 거 미리 알려주니까 좀 제발 미리 알려주는 것들 잘 새겼다가 본인은 실수 안 하게 미리 알려주니까 미리 연습해야지. 그럼 이렇게 두고 나면 얘는 OH5라고 바꿔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자, A, B, C 곱해서 홀수지. 그럼 얘네는 모두 홀수죠. A, B, C 다 홀수. 자, 얘네는 여기 주어져 있으면 뭐가 정해져 있냐면 크기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얘가 순서쌍 A, B, C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골라만 주면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여기 A, B, C에 들어갈 숫자 어떤 숫자 A, B, C 다 홀수니까 홀수 3개만 골라주면 돼. 근데 여기에 등호가 있네. 그럼 얘는 같은 홀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 B도 1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홀수 3개를 고르는데 뭐가 가능하냐면 중복이 가능한 거지. 왜?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홀수 3, 3, 7을 골랐다.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돼. 그러니까 알아서 A, B, C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1, 1 골랐다. 그럼 다 A, B, C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 3, 5를 골랐다. 그럼 너가 A, 너가 B, 너가 C인 거야. 내가 3, 5를 고르잖아. 그럼 얘가 A, 얘가 B, 얘가 C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해주면 돼? 고르기만 하면 돼. 그치?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선택이 바로 뭐냐면 조합이야, 조합. 근데 우리가 조합은 두 종류가 있어.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뽑는 조합이 컨비네이션. 1학년 때 배웠던 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게 H다, H. 그래서 얘는 H로 골라만 주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숫자를 고르는데 그 숫자들의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뭐다? 선택만 해주면 된다. 선택이 바로 뭐다? 조합이다, 조합. 그러면 얘는 컨비네이션이거나 H로 풀어주면 된다. 그랬을 때 그 선택에 중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C로 쓸 거냐 H로 쓸 거냐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얘는 중복이 되지. 뭘로 판단해?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H로 골라주면 돼. 자, 나는 숫자 몇 개 골라야 돼? 3개 골라야 되겠지? 그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의 애들은 누구야? 홀수들. 20 이하의 홀수니까 20 이하의 홀수는 10개가 있죠. 그래서 10개의 홀수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골라주면 된다. 자, 밑에 6번 봅시다. 자, 세 정수 ABC에서 ABC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1부터 5까지 가능하대. 근데 얘네가 A를 먼저 고르려고 하지 말고 절대값을 먼저 정할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부터 정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뭐가 정해져 있어?
크기가 정해져 있지.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나는 뭐만 해주면 된다? 선택만 해주면 된다. 그 선택을 C로 할 거냐, H로 할 거냐는 얘네가 같은 숫자가 가능하면 H로 선택하면 되고 얘네가 같을 수 없으면 C로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 대놓고 같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H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자, 나는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에 들어갈 숫자 3개를 중복해서 골라야 되니까 여기 3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 애들은 1부터 5까지 5개잖아. 그러니까 5개 숫자 중에서 3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2, 5, 1을 골랐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절대값 A가 되고 너가 알아서 절대값 B가 되고 너가 알아서 절대값 C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5까지 5개 숫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골라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랐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절대값의 순서상이 아니잖아. A, B, C의 순서상이니까 절대값을 골랐으면 절대값을 벗겨야지 이제. 그럼 절대값 A가 1이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뿔마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B도 절대값 벗기면 뿔마 2로 나오고 얘도 절대값 벗기면 뿔마 5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얘도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7번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순서쌍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죠. 자, 가번 조건 봐. 자, 얘 어려워할 필요 없어. 그냥 n에 1, 2, 3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n에다가 1 집어넣어. 자, 집어넣는데 x2 얘 넘겨서 이렇게 써놓을게요. xn 플러스 1은 xn 플러스 2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을 하나로 쭉 다 연결해서 쓸 거거든. 자, 하나로 연결해서 쓰면 여기에서 뒤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쭉 써봅시다. 자, 여기 x3 플러스 2니까 여기 있는 식의 양변에 2를 더해. 그럼 x3 플러스 2는 x2 플러스 4라고 둘 수 있지. 부등식의 양변에 2를 더한 거야. 그럼 여기 똑같잖아. 그럼 이제 얘 연결해서 붙여서 쓸 수 있지. 그래서 얘 그대로 연결해서 크거나 같다 x2 더하기 4. 자, 이거 또 여기 붙일 거거든? 근데 여기는 x2인데 얘는 x2 더하기 4니까 이번에는 여기 양변에다가 4를 더해. 그럼 좌변은 x2 더하기 4. 그 다음에 우변에도 4를 더하면 x1 더하기 6. 그럼 이제 여기 똑같잖아. 얘 똑같으니까 이제 얘도 이어서 붙여서 쓸 수 있지. x1 더하기 6 해서 이렇게 이어서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4는 1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12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음아닌 정수이라 그랬으니까 x1은 0 이상이거든. 자, 얘는 0 이상이야. 거기에 6을 더했으니까 얘는 6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x1 더하기 6,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크기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두고 얘를 D라고 두면 A, B, C, D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12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B가 크고 C가 크고 그 다음에 D, 6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같은 부등식이죠. 나는 여기에서 A, B, C, D가 얼마인지만 정해주면 여기에서 X4, X3, X2, X1을 알아서 정해줘. 예를 들어서 너가 6이고 너는 7이고 너가 7이고 너가 8이야 라고 하면 X4는 8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7이니까 X3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7이니까 여기에서 X2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얘가 6이니까 X1은 0이다 해서 이게 알아서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얘네의 해일 개수를 물어본 거지 X4가 얼마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x1 더하기 6을 정하는 거랑 d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똑같겠지. 그러니까 a, b, c, d를 정해주면 x4, x3, x2, x1의 값은 지들이 알아서 정할 거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뭐의 개수? 순서상, 해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나는 얘가 얼마인지까지는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순서상의 개수만 세면 되는 거라서 6부터 12까지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만 해주면 된다. 뭐를? A, B, C, D에 들어갈 숫자 4개만 중복 허락해서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6부터 10이니까 최종적으로 고를 수 있는 숫자는 후보가 7개. 7개 숫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 그 조금 전에 이제 봤던 게 2개 봤거든? 중복 조합 관련된 거. 1차 방정식의 정수의 순서상을 구하는 게 중복 조합. 그 다음에 크기가 정해져 있는 숫자를 고르는 게 중복 조합.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나는 몇 개 골라야 돼? A, B, C, D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 4개 골라주시면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 애들은 총 5개 후보들이 있지. 그래서 여기는 후보의 개수, 내가 골라야 되는 숫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역시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아까 선생님이 선택의 문제라 그랬어. 그러니까 골라만 주면 돼. 근데 여기 A, B, C, D 사이에는 등호가 없어. 그러면 같을 수 없다라는 거지.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C로 골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전체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둘 다 선택이야.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같은 숫자 골라도 돼서 H고 얘는 같은 숫자가 안 돼서 컨비네이션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A에서부터 D까지 4개 고를 거죠. 근데 등호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 등호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등호가 있을 거면 다 있어야 H고 없을 거면 다 없어야 C야. 근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등호를 넣어서 안 되는 걸 빼거나 다 등호를 빼고 세서 등호 있는 거를 다시 추가하거나 2가지 방법이 있거든. 자, 둘 중에 뭘로 하냐? 등호가 있는 게 더 많으면 다 등호를 넣어서 풀고 등호 없는 게 더 많으면 다 등호를 빼서 푸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는 등호 있는 게 2개고 등호 없는 게 하나니까 얘는 일단 등호를 다 집어넣어서 풉니다. 자, 여기에서 빼줄 거예요. 자, 뭐를 빼주면 되냐면 B와 C 사이에는 등호가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 경우의 수에서 B와 C가 같은 경우만 빼주면 돼. 이거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싹 다 등호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H죠. 자,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 고르는 H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잘 봐. 얘는 어차피 B, C는 한 몸이야. 그래서 얘네는 그냥 하나의 알파벳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얘네는 한 덩어리로 보면 결국에 다 등호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H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골라야 되는 숫자의 개수는 A에 들어갈 숫자, 여기 B, C에 들어갈 숫자, D에 들어갈 숫자 해서 숫자 총 3개 고르시면 돼요. 어디서?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자, 뒤에 중복조합 활용 문제들 봅시다. 자, 일단은 그 중복조합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게 중복조합이라는 거를 일단은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중복조합이라는 걸 인지하면 H로 나타내고 걔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 중복조합의 가장 큰 형태의 문제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2가지야. 1차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해. 아니면 알파벳들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 우리가 조합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활용 문제들은 내가 문제를 읽고 얘를 표현을 했을 때 앞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2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8번 문제 봅시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10승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 더하기 B의 3승을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은 A 3승, A제곱 B, 그 다음에 AB 제곱 B 3승 이렇게 총 4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답은
4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쟤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 전개하기가 10승이니까 너무 많지. 자, 그래서 얘를 3승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들을 자세히 봤더니 여기 있는 이 3승을 전개했을 때 글자의 차수가 다 3이야. 글자의 차수라는 거는 이 녀석에서 글자가 곱해진 개수거든. 얘는 A가 3개 곱해졌고 얘는 A 2개, B 하나 해서 총 글자는 3개가 곱해진 거야. 얘는 A 하나, B 2개에서 글자는 총 3개가 곱해진 거고 얘는 B라는 글자가 3개가 곱해진 거지. 그래서 결국에 얘를 3승을 전개하면 A와 B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를 곱해진 글자의 개수가 총 3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거는 A, B, C가 총 합해서 10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다시 써보면 A의 X승, B의 Y승, C의 G승 이런 식으로 다 생겨 먹었겠지. 다른 글자가 올 수는 없잖아. 당연히 A, B, C의 곱으로 나타내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글자의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은 무조건 전체 차수 3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X와 Y와 G의 합은 얼마가 만들어져? 1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A나 B를 꼭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 B를 안 뽑을 수도 있고 A를 안 뽑을 수도 있어. 자, 따라서 여기에서도 A를 안 뽑을 수도 있고 B를 안 뽑을 수도 있고 C를 안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다? 0 이상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X, Y, G에 들어가는 거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앞에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기본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3H10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A, B, C를 곱해서 2의 n승을 만족시키는 1보다 큰 자연수 A, B, C야. 그럼 얘네가 자연수거든? 자연수를 곱했는데 2의 거듭제곱이 나왔다라는 거는 A, B, C도 다 2의 몇 승꼴로 생겨 먹었다라는 거지. 소인수가 2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A가 6이야. 그럼 여기 무조건 3이 곱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 얘네 숫자를 곱했는데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얘네의 소인수도 2밖에 없다라는 거라서 A도 2의 거듭제곱, B도 2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C도 2의 거듭제곱꼴로 생겨 먹어야 얘네를 곱하면 2의 거듭제곱으로 나오겠지. 자, 위에 들어가는 숫자를 X, Y, G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얘네를 곱해서 2의 n승이 되려면 얘네 곱하면 지수의 합으로 바뀌니까 X, Y, G의 합은 n이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면 얘가 자연수인 거거든? 얘가 자연수인 거지 X가 자연수가 아니야. X에는 뭐부터 가능해? 0부터 가능하다. 얘가 0이면 이거 1도 자연수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범위는 다 0 이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앞에 1교시 때 배웠던 기본 방정식 문제로 나오니까 3HN. 그래서 앞에 첫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형태의 중복조합 유형만 잘 기억하면 여기에 활용 문제들은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 10번. 자, 9명의 학생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려고 한대.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으로 한대요. 자, 1번 기명 투표를 한다. 자, 기명 투표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투표 용지에다가 학생의 이름을 적는 거야. 9명이라 그랬으니까 학생이 A, B, C, D 해서 이렇게 9명이 있겠지. 자, 그래서 너가 O, X. 일단 선생님이 3명의 학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3명의 학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찬반이니까 OX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OXO가 나올 수도 있고 XOO가 나올 수 있잖아. 자, 기명 투표라는 거는 이름을 기입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내 이름을 적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찬성이 2표, 반대가 1표라고 하더라도 얘는 A, B가 찬성했다고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A와 C가 찬성했다고 표시되고 얘는 B, C가 찬성했다고 표시되는 거니까 얘네를 다르게 보는 게 기명 투표. 자, 무기명 투표는 여기에 나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적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다 똑같이 2표, 1표 같은 걸로 보는 게 무기명 투표. 차이점 알겠어? 그래서 기명 투표랑 무기명 투표는 이 결과를 다르게 보는 게 기명 투표. 얘네 결과를 다 한 개로 보는 게 무기명 투표. 차이점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첫 번째 케이스는 동그라미 X의 순서가 달라지면 다르게 세겠다라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순열. 자, 밑에 있는 얘 무기명 투표는
얘네 다 같게 볼 거야. 라고 보는 거니까 조합. 자, 근데 위에 있는 거 동그라미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지. 중복이 가능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중복순열. 그래서 기명투표는 중복순열. 자, 밑에 있는 거는 또 중복은 가능하죠. 무기명투표는 중복조합이다. 자, 중복순열은 선생님이 기호로 나타낼 일은 없다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너는 동그라미야, X야, 두 가지. 너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동그라미 X 두 가지. 너도 동그라미 X 두 가지. 이렇게 만들어져. 자, 9명이니까 2의 9승이 A가 되겠죠. 지금? 갑자기? 빨리 갔다 와. 뭐 했어, 쉬는 시간에? 어?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은 H로 나타내야지만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학생은 9명이지. 여기 있는 이 9명한테 내가 부여할 수 있는 게 동그라미 X. 그러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종류는 동그라미 X 두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9개를 채워줘야 되니까 EH9라고 쓰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 2랑 9의 순서가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 무기명이니까 어차피 누가 동그라미를 쓰고 누가 X를 썼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일반적인 비밀 투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만 중요해? 동그라미가 몇 표 나왔어? X가 몇 표 나왔어? 이것만 세면 됩니다. 자, 9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얘네 합쳐서 9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동그라미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X 0 이상, Y 0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EH9.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이 방정식이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나오면 안 돼.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자, 7개의 양의 부호가 적힌 카드랑 플러스 부호.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적힌 게 5개가 있대. 자,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얘네를 놓는데 부호 변화가 4번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플러스가 일단 쭉 와. 여기 플러스가 몇 개 올지는 조금 이따 정할 거야. 플러스가 2개든 3개든 4개든 플러스가 쭉 오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와요. 그럼 부호 변화 한 번 일어나지. 그 다음에 또 플러스가 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와. 이러면 부호 변화가 지금 한 번, 2번, 3번 일어났으니까 플러스가 한 번 더 와야겠네. 이러면 부호 변화가 4번 일어난 거야. 또는 자,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를 쭉 써.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꿔. 마이너스로 다시 바꿔. 플러스로 다시 바꿔. 마이너스로 바꿔. 부호 변화 4번 일어나죠. 그치? 여기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이걸 정했으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안에다가 여기 플러스의 개수를 정해줄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플러스의 개수를 내가 A개. 자, 여기 들어가는 플러스의 개수를 B개. 여기 들어가는 플러스의 개수를 C개라고 정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A, B, C를 합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가 전체 7개니까 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마이너스 개수를 X개. 자, 여기 들어가는 마이너스의 개수를 Y개라고 하면 X랑 Y를 합쳐서 5개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플러스 자리에는 플러스가 최소 하나는 있어야 돼. 여기에 B가 0이면 이 자리가 지워져 버리잖아. 그치? 그럼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알파벳은 다 얼마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여기에서 X, Y도 어떻게 된다? 1 이상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수의 순서쌍인데 범위가 안 맞으니까 범위 바로 맞추면 한 개, 한 개, 한 개 미리 달라고 했으니까 한 개, 한 개, 한 개 주면 4개 남죠? 그럼 여기는 다 0 이상, 0 이상, 0 이상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3H4라고 나타낼 수 있죠. AND니까 곱하기. 자, 얘네 한 개, 한 개 달라고 했으니까 한 개, 한 개 미리 주면 3개만 더 주면 되고 미리 하나씩 줬으니까 얘네는 안 줘도 상관없죠. 그러면 얘는 EH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자, 여기 두 번째 케이스 식으로 써볼까?
자, 금방 나오죠? 여기 플러스 자리에 들어가는 게 A개, B개라고 하면 A, B 합쳐서 7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거를 X, Y, G라고 하면 개수 X, Y, G 합쳐서 5가 돼야 되겠죠? 자, 얘네는 한 개 이상씩이니까 하나하나 미리 주면 5개로 바뀌어서 2H5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미리 주면 2개로 바뀌어서 3H2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하는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자, 그림과 같이 도로의 한편에는 출발점 가나다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도착점 A, B, C, D가 있대요. 자, 갑과 을은 1번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떠납니다. 이거 먼저 정해줄게요. 그러면 출발점이 여기가 출발이야. 자, 갑과 을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스타트할 겁니다. 그러면 4개 중에 2개 골라서 내가 가나를 골랐다라고 치면 갑, 을갑 순서 정해줘야 되니까 2가지. 자, 이게 바로 뭐를 정하는 거야? 출발점을 정하는 경우의 수. 물론 4P2라고 바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 정해줘야지. 자, 이렇게 해놓고 엔드. 자, 도착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길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가장 짧은 거리를 떠나 따라서 도착점에 간다. 자, 도착하는 지점은 같아도 된다.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죠. 자, 도착 지점을 고르는 거는 중복해서 골라도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나는 여기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도착 지점 2개를 골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여기 빨간색 부분까지 한 거는 여기에서 갑을의 출발 지점을 정한 거지. 자, 도착 지점은 중복 허락해서 2개를 고릅니다. BC를 고를 수도 있고 BB 고를 수도 있고 AD 고를 수도 있어. 자, 어쨌든 나는 BC를 골랐다라고 치자. 그게 지금 여기 10까지 써놓은 거지. 자, 문제에서 서로 엇갈리지 않게 가장 짧은 거리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앞에 있는 이 문구가 없잖아. 이 문구가 없으면 갑이 이쪽으로 오고 을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갑이 이렇게 오고 을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엇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리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 그럼 엇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있는 애가 앞에 지점으로 가고 뒤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지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앞에 있는 애는 도착 지점도 둘 중에 앞쪽으로 대응을 시키고 출발 지점이 뒤에 있는 애는 도착 지점도 뒤로 대응을 시키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따라간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혹시 니네가 선생님 이렇게 가면 엇갈리잖아.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직선 코스로 짧게 가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는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앞에 있는 애가 앞쪽으로 뒤에 있는 애가 뒤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도착 지점 2개를 고르면 알아서 지네가 길 찾아가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거야. 뒤에 추가로 들어갈 액션은 없어요. 내가 도착 지점을 이렇게 고르잖아. 중복해서 BB 고르잖아. 그럼 알아서 이렇게 와. 내가 도착 지점을 CD로 고르잖아. 그럼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도착 지점을 고르는 것까지만 해주면 얘네들이 길은 알아서 찾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됐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14번부터 볼게요. 자, 같은 종류의 주스 4개,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생수 2개, 그 다음에 우유 하나를 서로 다른 3명한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 자, A, B, C한테 나누어 주고 자, 한 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일단은 같은 종류의 주스 4병을 나누어 줍니다. 그럼 주스는 다 똑같아. 그럼 니네가 이거를 실제로 친구들한테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주스니까 어떤 주스를 얘한테 줄까는 고민하지 않지. 그럼 나는 뭐만 고민해? 얘한테 몇 개, 얘한테 몇 개, 얘한테 몇 개를 줄까? 개수만 고민하죠. 그래서 나는 주스 4병이 있는데 그 4병을 A한테 몇 병을 주고 B한테 몇 개 주고 C한테 몇 개 줄까? A한테 4개 다 줄까? 아니면 A한테 3개, C한테 하나 줄까? 이렇게 개수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합쳐서 4라는 방정식을 푸는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지. 개수니까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리고 개수니까 0.5개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푸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그럼 나는 주스를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는 3H4가 됩니다. 자, 한 병도 못 받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한쪽에 몰빵해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범위는 0 이상으로 알아서 맞춰져 있죠. 자, 이번에는 생수도 나눠줄게요. 자, 생수 두 병도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생수를 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몇 개를 줄까만 고민하면 돼. 그러면 A한테 주는 생수를 X개, B한테 주는 거를 Y개, C한테 주는 거를 G개라고 두면 X, Y, G의 합이 얼마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된다. 그럼 얘 경우의 수는 3H2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 한 병. 자, 얘는 한 병이니까 굳이 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겠지?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세 가지 고민만 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 다 뭐 해서 나타내야 돼? 곱셈으로 다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지. 왜냐하면 문제에서 생수도 주고 주스도 나눠주고 우유도 나눠주는 거니까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인 거야. 그러니까 곱셈. 만약에 생수를 주거나 주스를 주거나 우유를 준다라고 하면 덧셈이지만 얘는 이거를 다 나눠줘야 되니까 곱셈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자, 밑에 15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자, 얘는 노랑, 파랑, 검정색은 다 4개씩 있는데 빨간색 공이 2개밖에 없지.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 공도 4개가 있었잖아. 만약에 얘도 4개야. 그럼 완전 기본 문제로 바뀌거든. 그럼 너 A개, B개, C개, D개라고 하면 얘네 합쳐서 그냥 4다라고 하고 얘도 0부터 4까지 다 되고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다 되니까 4H4라고 나타내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방정식 세우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방정식 세워서 순서상 세면 4,0,0, 뭐 3,0,1,0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 근데 사실 A는 빨간색은 2개밖에 없어서 이런 방정식 해는 안 돼. 그럼 또 안 되는 것들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 얘를 4개라고 치고 다 센 다음에 얘가 4개일 때 3개인 경우를 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차피 너는 2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빵개일 때 빨간색을 하나 고를 때 2개 고를 때 케이스 분류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세거나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빨간색을 4개 꺼낼 때 그 다음에 빨간색 3개를 꺼낼 때를 빼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는 2개 다 큰 차이가 없어. 자, 여기서 빨간색이 빵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노란색의 개수, 파란색의 개수, 검정색의 개수를 A, B, C라고 하면 얘네 합쳐서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는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죠. 여기서 사실 얘가 0 이상이라는 거는 0부터 다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 그러니까 중복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알파벳이 0부터 여기 4까지 다 가능할 때 H로 나타내는 거야. 자, 얘가 한 개잖아. 그럼 A와 B랑 C를 합쳐서 3인데 여기 4개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0부터 3까지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H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자,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이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4개나 있기 때문에 여기 0부터 2까지 다 0부터 2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자, 얘는 H로 다 나타낼 수 있죠. 자, 맨 위에 있는 거는 H로 나타내면 3H4.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거는 3H3.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는 3H2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조금 어려워. 자, 여기에서 숫자 10개가 있는데 2 하나, 그 다음에 4 2개, 그 다음에 6 3개, 8 4개 이렇게 있대. 자, 여기에서 2는 6보다 항상 왼쪽에 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있었던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취급해야겠지. 자, 4는 8보다 항상 왼쪽에 있다.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4번 조건이 없잖아. 그럼 여기에서 2랑 6을 같은 것으로 봐서 2, 6 얘네를 그냥 다 같은 동그라미라고 보고 그 다음에 4, 8의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를 다 세모라고 봐서
동그라미 4개와 세모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포순으로 끝내면 돼. 근데 얘는 추가 조건이 더 있어. 무슨 추가 조건이냐? 두 수의 합, 어떤 이웃하고 있는 두 수의 합이 10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2와 8은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추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랑 6이 또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추가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가포순으로 처리해버리시면 안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경우의 수는 조건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푸는 게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조건이 많아질수록 내가 기준을 나누는 작업이 들어가. 그래서 조건이 별로 없으면 보통 공식 하나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얘처럼 따져야 되는 조건이 많을수록 케이스 분류를 잘해야 돼. 기준을 잡고 얘를 디테일하게 나눠서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2와 6은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고 4와 8은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4, 8, 이 4 옆에 또 6이 붙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8 옆에는 또 2가 붙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배열시켜 놓고 걔네들 사이에다가 나머지 애들을 잘 4번 조건을 만족시키게 집어넣는 형태로 할 건데 여기에서 2, 6은 총 합해서 4개밖에 안 되고 4랑 8은 합해서 6개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많은 애들을 먼저 배치를 해놓고 인원수 적은 애들을 집어넣을 공간을 찾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4와 8을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4는 8보다 항상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4와 8을 배치하면 그냥 한 가지죠. 그냥 4 2개를 앞에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8 4개를 뒤에다가 배치하는 4와 8만 생각했을 때는 4, 8의 위치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한 가지야. 얘네는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나는 2 하나, 그 다음에 6 3개를 위치를 잡아주는 형태로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2는 8이랑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2를 넣을 수 있는 위치를 먼저 볼 건데 일단 2를 여기 넣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2를 여기 넣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지. 2를 여기 넣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 번호를 붙여서 여기를 1번 자리, 2번 자리, 그 다음에 3번 자리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굳이 여기에 2를 넣고 싶잖아. 근데 2와 8은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6을 넣고 싶으면, 2를 넣고 싶으면 그 뒤에 6을 같이 붙여서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2가 8이랑 붙지 않아. 이해됐지? 자, 그런데 그럼 2가 이런데 못 오냐? 어차피 6이랑 붙여서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냐? 이거는 왜 안 되냐면 2와 6은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6은 무조건 이 뒤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여기에는 6을 붙여서 이 8이 붙어있지 않게 만들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붙여줄 수 있는 숫자가 없어. 그래서 2가 들어갈 수 있는 마지노선의 위치는 3번 자리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 케이스. 자, 1번 자리에다가 내가 2를 넣으면 저기에 2를 넣고 그냥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정해주시면 돼요? 6의 위치를 정하면 된다. 자, 6은 2보다 뒤쪽 어딘가로 배치를 하면 되는데 자, 4랑 6은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6은 여기는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4군데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에 6 들어가면 4, 6이 붙어버리잖아. 근데 여기에 꼭 6이 하나씩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 여기에 666 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6 2개, 여기에 6 하나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넣고 있는 게 다 똑같은 6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만 고민하면 돼? 여기에 6을 몇 개 넣을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6의 개수를 A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6의 개수를 B개, C개, D개라고 하면 6은 총 3개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 합쳐서 3이 되는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네는 0부터 3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로 쓰면 4H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2번 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여기는 4, 2, 4로 픽스가 되고 뒤에 8888. 자, 6은 4랑 붙어 있으면 안 되고 2보다는 뒤쪽으로 넣어줘야 돼.
그럼 2보다 뒤쪽인데 여기는 안 돼. 6이랑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안 돼. 그럼 6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여기 4군데.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네. 그래서 얘도 4H3. 자, 세 번째 케이스. 자, 3번 자리에 2가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 4, 4, 2가 들어가고 8, 8, 8, 8. 자, 그러면 6은 2보다 뒤에 있으면서 4랑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차피 여기에 넣을 때는 4랑 붙을 일은 없어. 그래서 6은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2와 8이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6이 한 개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6의 개수를 A개, 여기 들어가는 6의 개수를 B개, C개, D개, E개라고 하면 자, 얘네 합쳐서 6은 총 3개 있는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A만 1 이상, 나머지는 다 0 이상이야. A만 1 이상으로 해주면 돼. 그럼 얘는 하나 달라고 했으니까 미리 하나 주고 2로 바꾸고 범위 0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게 1교시 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첫 시간에 했던 게 제일 중요해, 오늘. 자, 그러면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OH2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거 3개 다 더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3명의 학생 A, B, C한테 자, 우리가 같은 종류의 사탕 6개와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이 규칙에 맞게 주는데 자,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1개 이상. 다 같은 종류야.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사탕 6개를 주는데 A는 1개 이상. 그러니까 A, B, C가 받는 개수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탕 몇 개? 6개. 받는 개수 A개, B개, C개라고 하면 합쳐서 6. 자, 근데 A는 1개 이상 받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0 이상. 얘는 1개 이상, 얘네들은 0 이상. 그러면 얘 하나 주라 그랬으니까 미리 하나 주고 0으로 바꾸시면 되죠. 3H5라고 쓰시면 됩니다. 사탕을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 자, 이번에는 초콜릿 5개. 자, 초콜릿은 이 조건 만족했지? 자,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 X개, Y개, G개 합쳐서 5. 자, 이번에 초콜릿은 B한테는 무조건 1개 이상 주래. 그러면 Y 값이 1 이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Y 1 이상이니까 하나 미리 주고 0으로 바꾸면 얘는 얼마야? 3H4. 자,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줘야 되니까 AND 곱하기. 자, 그러면 사탕, 초콜릿을 다 나눠줬습니다. 자, 우리는 가나 다를 다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번, 나번을 만족하는 걸 생거거든. 그러면 다번 조건을 봤더니 다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C가 받는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의 합은 1 이상이다 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 가번, 나번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에서 뭐만 제외해 주시면 돼요? 가번 조건에 어긋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기 중에 다의 여집합.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만 뺄 건데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는 다시 읽어보면 C가 받은 사탕과 초콜릿은 합해서 1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를 빼주면 돼? C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 C가 딴 게 받은 경우만 빼주시면 돼요. C가 초콜릿도 못 받고 사탕도 못 받은 경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가 초코 사탕을 못 받은 경우는 이게 0이니까 얘네 2개 합쳐서 5가 되는 2H5. 이렇게 하면 C가 사탕을 못 받은 거야. AND. 자, C가 초콜릿을 못 받았다는 거는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4개를 다 가져간 거야. 그러면 2H4가 되겠죠. 그러면 C가 초콜릿도 못 받고 사탕도 못 받은 경우의 수만 여기 안에서 다시 빼주면 돼. 넘어갈게요. 자, 17번 해볼까?
자, 여기에서 빵은 서로 달라요. 자, 서로 다른 빵 6개. 자, 얘를 똑같은 접시. 3개. 접시는 3개죠. 같은 접시.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만 나왔다. 그럼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조편성 문제야. 얘가 접시가 똑같으니까 역할이 똑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6개를 3개의 접시에 나눈다라는 거는 6명을 3팀으로 조편상하는 거랑 똑같아.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각 접시에는 1개의 빵, 적어도 1개의 빵은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딱 정확하게 조편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먼저 처리한다라고 하자. 그럼 내가 빵을 먼저 처리하잖아. 그럼 6명을 3팀으로 쪼개는 거니까 인원수 구성부터 짜야지. 6명을 3팀으로 조편상하는 거는 3명, 4명, 1명, 1명 이렇게 조편상하거나 3명, 2명, 1명으로 조를 짜거나 2명, 2명, 2명으로 조를 짜는 거. 저번 시간에 조편상하는 거 했었지. 선생님이 조편상 할 때는 뭐부터 하라 그랬어? 인원수가 많은 팀부터 해서 1명짜리 조는 무시해라. 그러면 이렇게 조편상 하는 거는 그냥 6시 4로 끝내시면 됩니다. 1명짜리는 안 해도 돼. 근데 1명짜리를 안 하려면 반드시 인원수가 많은 팀부터 조를 짜주셔야 돼요. 자, 얘는 6명 중에 3명, 3명 중에 2명. 1명짜리 조는 안 짜도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 돼. 자, 밑에 있는 거는 6C2, 4C2, 2C1 인원수 같은 팀이 3팀이니까 나누기 3패까지 해서 더해주면 90개. 자, 나중에 학기 중에 되면 이런 숫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할 거거든. 지금은 계산해. 일단 계산하는 게 손에 익어야 뭐 외우던지 말던지 하지. 그래서 얘 다 더하면 90까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빵을 넣기 전에는 같은 접시였거든, 분명히. 근데 내가 여기에 빵을 넣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딸기빵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도 빵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빵 뭐 이렇게 4개 이렇게 넣어버린 거야. 그러면 접시가 분명히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는 똑같은 접시였는데 내가 서로 다르게 생긴 빵을 집어 넣었으니까 얘네는 뭘로 바뀐 거야? 서로 다른 접시로 바뀌었죠. 이해됐어요? 이제 접시는 달라졌어. 왜냐면 여기에 내가 똑같이 뭔가를 1개 넣는 거랑 여기 1개 넣는 거는 달라버려요. 들어가 있는 빵이 다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접시가 됐으니까 이제는 여기 접시에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얘는 A 접시, 얘는 B 접시, 여기는 C 접시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생긴 음료수를 이제 넣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3개 접시에 같은 음료수 몇 개를 집어넣는 거냐면 6개를 넣어요. 자, 그럼 이제 나는 뭐 해주면 돼? 접시가 달라져 있지. 다른 접시니까 여기 음료수 2개 넣는 거랑 여기 2개 넣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들어갈 음료수의 개수를 정해주는 게 X개, 여기 들어가는 음료수 개수 정해주는 게 Y개, 얘를 G개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X랑 Y랑 G를 합쳐서 6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얘는 X에 자, 적어도 각 접시에 음료수 1개씩은 놓여야 되니까 X1 이상, Y도 1 이상, G도 1 이상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중복 조합은 같은 공을, 같은 음료수를, 같은 빵을, 같은 주스를, 같은 볼펜을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눠주는 게 중복 조합. 자, 나중에 학기 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겠지만 지금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의미를 이해하고 익히려고 해야 돼.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서로 다른 공이라고 그냥 둘게요. 자, 서로 다른 공을 얘는 같은 접시, 같은 주머니에 나누어 넣는다. 자, 이거는 1학년 때 배웠던 조편성. 다른 공, 사람이 다른 공, 사람도 다른 공으로 볼 수 있죠. 사람은 같은 게 없으니까.
뭐 6명을 3팀으로 쪼갠다. 그러면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으니까 그 3팀은 같은 주머니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공을 같은 주머니에 집어넣는 건 1학년 때 배웠던 조편성.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얘는 같은 공을 다른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그러면 각 주머니에 들어갈 개수로 방정식을 세우는 거니까 얘는 중복조합. 선생님, 공도 같고 주머니도 같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노가다로 하는 거야. 공도 같고 주머니도 같잖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머니도 똑같아. 그럼 공이 똑같아. 그럼 얘는 2,0이나 2, 0, 0, 2, 2 이런 거를 다 똑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얘네 순서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 몇 개만 보는 거야. 중복조합이라는 건 여기 2개, 여기 1개, 여기 빵개 2개 들어가는 거, 2개, 빵개 들어가는 걸 다 세는 게 중복조합이에요. 차이점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했던 거는 중복조합은 여기에서 공은 같아야 되고 주머니는 달라야 돼. 그래서 선생님 뭐부터 한 거냐면 주머니가 아까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빵부터 집어넣어서 주머니를 다르게 만든 다음에 음료수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여기 아까 빵 집어넣는 게 90개. 자,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한 개 미리 주면 3개 남고 3H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90이랑 3H3을 곱해주면 전체 답이 되겠습니다.